혹시 오늘도 휴대폰 화면을 보며 그 사람의 메시지에 심장이 내려앉는 지옥 속에 살고 계시진 않나요? 메시지 한 줄에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불안과 안도가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주변에서 헤어지라고 소리치는데 왜 당신의 발은 늪에 묶여 있을까요? 그 유독한 늪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사랑이나 깊은 정이라 말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더 서늘한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정서적 중독이며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라는 객관적이고 무서운 이름이죠. 오늘 저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 당신의 뇌가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지 말하려 합니다. 당신의 뇌가 고통스러운 관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치명적인 3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이제 30 초반 디자이너로 일하는 윤희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의 연인은 기분이 좋을 때면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다정한 로맨티스트가 되어 윤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윤희를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곤 하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화내잖아라는 말로 모든 잘못을 윤희의 탓으로 교묘하게 돌려버립니다. 너는 나 아니면 누가 만나주겠어라는 말들은 윤희의 소중한 자존감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무너뜨립니다. 그런 폭언을 듣고 윤희가 정말 떠나려 결심할 때면 연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꿉니다. 갑자기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의 모습에 윤희의 마음은 다시금 흔들리고 약해지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사막 오아시스 같은 그 찰나의 다정함이 윤희를 다시 지옥 같은 관계에 주저앉힙니다. 이것이 당신이 떠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이자 심리학에 매우 중요한 덫인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 현상은 도박사가 슬롯머신의 레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희망 고문이 일관된 다정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중독을 뇌에 일으킵니다. 유독한 관계 속 가해자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보상을 주며 상대방의 마음을 쥐락펴락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9번의 상처를 주다가 단 한 번 눈물겨운 다정함을 베풀어 당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그 한 번의 강렬한 쾌락만을 기억하며 나머지 9번의 지옥을 견딜 만하다 착각하죠. 윤희는 그 1%의 다정함이 연인의 본모습이라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본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가짜 다정함 뒤에 숨겨진 99%의 상처가 진짜 현실임을 직시해야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보상 회로에 중독되어 고통을 보람으로 느끼는 건 아닌지 스스로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간헐적 강화는 당신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가해자가 주는 작은 미끼에 평생을 저당 잡히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중독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사막의 신기루일 뿐인 다정함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해야 합니다. 떠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안개,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현실 감각 상실입니다. 이번에는 연애가 아닌 직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윤희의 선임은 늘 윤희가 일궈낸 성과를 가로채면서도 겉으로는 위하는 척 가증스러운 말을 합니다. 윤희야, 너는 아직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돕는 거야. 나 아니었으면 벌써 심할서 몇 번 썼을걸. 처음에는 의아했던 윤희도 매일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어느새 정말 자신이 무능하다 믿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흔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은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린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죠. 이런 의구심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해자가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뒤틀린 세계관에 갇힌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사람은 결코 유독한 관계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용기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 곁에 머물며 그가 주는 정답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되죠. 가해자는 당신의 자존감을 도축해 권력을 유지하고 당신은 그 안에서 서서히 영혼이 메말라가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서적 살인과 같습니다. 당신의 주체성을 제거하고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안개를 걷어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사실인지 당신의 감정이 진실인지 명확히 구분할 시간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 포기하지 못하는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5년인데 혹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장난 배를 수리하는데 5년을 썼어도 가라앉는 배에 남는 건 비극일 뿐입니다. 이미 침몰하는 배 위에서 수리에 쏟은 시간이 아깝다고 외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과거에 쏟은 에너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돈과 같으며 그것에 집착할수록 손해는 커질 뿐입니다.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지나온 5년의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야 할 50년입니다. 당신이 그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며 그가 변할 거라는 기대는 당신을 파괴하는 칼날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결코 타인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는 진리를 인정하세요. 매몰 비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한 대가와 떠나지 못한 결말은 결국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 사람 기분을 살피는 예민한 레이더가 되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게 되죠. 언제 행복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오직 가해자의 만족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영혼에 커다란 구멍이 난 채로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는 일은 이제 인생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독한 관계는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정화되거나 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에 깨끗한 물 한 컵 붓는다고 투명해지지 않듯 당신의 희생은 가해자의 독성만 키울 뿐입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깊은 곳까지 당신을 착취하고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오염된 물통에서 과감히 나와 당신만을 위한 맑고 깨끗한 샘물을 찾아 떠나야만 합니다. 치유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 절대로 나의 잘못이 아님을 가슴 깊이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못나서 그 사람에게 그런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단지 당신의 선량함과 풍부한 공감 능력을 착취하기에 적합한 대상을 사냥꾼처럼 선택했을 뿐이죠. 당신의 장점이 가해자에겐 이용하기 좋은 약점이 되었을 뿐 가치가 훼손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3단계 심리 훈련법을 제안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이 훈련들은 당신이 다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도구입니다. 1단계 훈련은 감정 기록의 객관화입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와 어쩌다 베푼 다정함을 날짜별로 적으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 적어 확인하는 과정이 뇌의 중독 회로를 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9대1의 처참한 비율은 내가 간헐적 강화에 더돼서 빠져나오게 돕는 해독제입니다. 추억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부패한 진실을 마주하며 현실을 직시하는 연습을 하세요. 기록이 쌓일수록 당신은 상대방이 베푸는 가끔의 다정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2단계 훈련은 정서적 거리 두기와 노 접촉입니다. 유독한 관계에서 대화로 풀자는 마른 가스라이팅일 뿐이죠. 이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진심을 설명하려 애쓰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허망한 일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최대한 두거나 연락을 최소화하며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내부로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습관을 버리고 오늘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먼저 물어보세요.
차단이 어렵다면 알림을 끄는 것부터 시작해 일상에서 그 사람의 지분과 영향력을 지워나가야 합니다. 3단계 훈련은 자존감 복구 리스트 실천입니다. 그 사람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들을 만드세요. 혼자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온전한 존재임을 증명하세요. 작은 성취들이 모여 자존감을 채울 때 비로소 당신은 가해자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며 타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소모되어야 하는 부속품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며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엄한 인간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놓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구원임을 깨달으세요. 거절과 단절의 순간에는 피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럽거나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가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고 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진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안개가 거친 맑은 하늘 아래서 당신이 꿈꿨던 진짜 인생을 다시 설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타인의 독설이나 비난이 아닌 당신 자신의 따뜻하고 평온한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고요한 밤 공기를 느끼며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수고했다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네며 잠드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독립과 자유로운 출발을 저는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메시지 한 줄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도축하려 했던 유독한 관계의 사슬은 당신의 의지만 있다면 오늘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그것은 그저 추악한 소유욕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성장을 기뻐하며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랑을 만나기 위해 유독한 늪에서 빠져나와 당신의 발을 씻고 새로운 길을 걸을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은 넓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성찰이 되고 내일의 단단한 방패가 되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거울 속 당신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픔을 이해하고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이들의 에너지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한 걸음만 내디뎠다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시 빛날 준비를 마쳤으며 당신의 심장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뛰기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당신만의 고요한 휴식을 즐기며 깊고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하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